대한민국이 빈곤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전체가 협동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노력 덕분입니다. 덕분에 단지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지속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감탄한 미국인 대학 교수의 경험담입니다. 이 미국인 교수는 한국을 보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대학 교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 로버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사실이 곧 뛰어난 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뛰어난 문화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게 되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민의식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00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은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감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이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들의 행동이 미국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 현실이 완전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소위 지식층이나 저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은 생각보다 무질서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워낙 넓어서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주요 도심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회 참석을 위해 인근의 다른 대학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다행히도 이날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차로 이동하지 않고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이날 세미나의 주제가 미국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미국인의 시민 의식과 사회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했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논할 가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과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역에 도착하자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 승강장 주변에 보이는 건 온통 쓰레기뿐이었거든요. 마치 청소를 며칠이나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주위를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여행 온 여행객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의식은 불구하고 타인에게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들이 맞물리고 어깨를 부딪히며 위험하게 탑승을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옆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심의 메인거리 외에는 다녀본 적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미국은 발전된 나라로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자부했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사는 환경이 특수한 조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신 TV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단지 작은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TV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미국 내 언론이 다른 나라 언론보다 정확하고 사실을 말한다는 건 동의해요.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에서만 믿고 싶었던 거죠. 미국 내에서도 저처럼 책이나 TV로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가 진짜고 세상의 전부라고 저처럼 믿게 되는 것이죠.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없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눈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자세부터가 달랐거든요. 한국인은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미리 여권과 비행기 표를 준비하고 빠르게 입출국을 할 준비를 합니다. 반면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기다리는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민의식은 미국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궁금증이 생겨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복도 쪽에 앉은 한국인들은 창가 쪽에 앉은 사람이 내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빠르게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수선하거나 소란스럽게 해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동작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도 시민의식이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 후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가 곳곳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행길이지만 비교적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계단 내려가는 방향을 혼동해 근처의 한국인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생겼습니다. 모를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 한국인은 핸드폰을 바쁘게 두들기며 누군가와 문자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엔 그 사람밖에 없었기에 그분이 일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인은 제가 옆으로 다가온 걸 빠르게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먼저 물어보더군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타인을 돕는 한국인의 친절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탑승하는 방향에 대해 물었고 친절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방향의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플랫폼에 도착함과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청결했거든요. 음료수 캔이나 버려진 전단지 같은 쓰레기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마시던 음료를 지하철에 흘리지 않도록 다 마시거나 빈 병만 들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국인은 제가 봤던 미국인처럼 바닥에 빈 병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방에 담거나 역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미국과 다른 모습을 한눈에 찾아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아무도 먼저 타려고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든 내린 다음에서야 줄을 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했죠.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잠깐 봤을 뿐인데도 미국 시민들보다 더욱 뛰어난 배려심과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모습들도 사뭇 달랐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핸드폰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조용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외국인 우대 문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지내고 갔으면 하는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식당을 들어갈 때 등 먼저 하라는 듯한 배려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뛰어난 이렇게 시민의식을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른이나 어린아이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배려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배려의 범주에 속한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지 짧았던 며칠이었지만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한국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상 대대로 그런 배려와 예의,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처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한국을 둘러보고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니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시민의식은 단연코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미국인 대학 교수 로버트의 사연이었습니다.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과 의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호평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가 시민의식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뷰티풀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